4대강 사업은 국토의 대동맥이라고 할 수 있는 4대강의 16개의 대형 댐을 축조하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환경영향 평가에 걸린 시간이 5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멀쩡히 기종 서식지들이 그대로 밀려나가는 상황이 됐었고요. 야생동물의 서식지라고 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수변 공간들에 다 잘려나갔고, 그 다음에 6m, 수심 6m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준설이 됐잖아요. 이 모래사장들이 다 준설이 되면서 서식지를 잃어버리면서 강이 자정 기능도 잃어버렸고요. 생물의 서식지 기능도 잃어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수질악화로까지 이어져 있거든요. 현재 4대강 사업은 그 16개 보 중에서 금강에 2곳, 그다음에 영산강에 1곳, 지금 보를 아예 열었습니다. 그래서 보 철거를 통한 재자연화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환경영향 평가, 사실 22조 원이라고 하는 국민의 혈세가 들었는데 환경영향 평가만 잘 됐더라도 상당 부분 막아낼 수 있었고 예산 낭비도 줄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 재자연화에 들어가는 비용과 또 이미 갈등이 또 있습니다. 이미 이제 이 높아진 보에 맞춰가지고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있으니까 이분들과의 또 보상의 문제라든지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 보면 사전 예방 그리고 환경을 지키는 이 환경영향 평가가 얼마나 중요한 제도인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런 사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또 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뭐 현장을 많이 가보셨지 않겠습니까? 박 의원님.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 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현재 이제 환경영향평가 업무가 우리 세망환경청, 우리 환경영향평가과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서 우리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 해당되는 경우에 사업자가 각 시군에 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접수하면 우리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해야 할 대상 사업자들은 각 해당 부서에서 해당 필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는 법에 따라 당연히 환경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앞서 이 이야기가 거론된 대로 법에서 정한 규모 숫자에서 조금 못 미치게 숫자를 작성하여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는 어떤 사업자가 있는데 이런 사업자에 대해서는 우리 도와 시에서는 규모 미만의 사업장을 반드시 우리 조례에 담아 규제할 수 있도록 입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 규모가 빠져나가는 우리 사업자를 제재하고자 우리 도와 전주시는 인허가 규모 미만일지라도 조례로 규제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차장님. 환경영향평가가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한계, 현장에서도 많이 느꼈을 텐데 그렇다면 이것을 보완해야 될 뭐 연구가 또 시급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뭐 환경영향 평가서의 가장 큰 문제가 부실 작성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사업 기간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 사실 원래 반영해야 될 것들을 누락시키는, 그러니까 이 거짓 보고서, 이 문제가 이제 크게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사실 셀프 측정이다. 사업주가, 이 개발 사업을 하는 사업주가 평가 대행업자를 선정하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이 평가 대행업자는 현장을 꼼꼼하게 조사하고 여기에 있는 것들을 잘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사업에 걸리는 시일이라든지 비용이 증가할 수도 있고 아예 못할 수 있는 경우들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셀프 측정을 하는 것보다는 그 공탁제, 예를 들면 뭐 비용을 어디에다 공탁을 하게 되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기관들이 이걸 맡아서 하게 된다거나, 그렇게 돼서 소위 가불관계, 종속적 관계에 대한 고리들을 끊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실하게 이런 환경영향 평가서가 작성이 되면 현재는 이 대행 측정 업체, 조사 업체만 처벌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근데 사업주에 대한 처벌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게 환경영향 평가가 사실은 그 뭐 부동이라고 하면 이 사업 자체를 못할 수도 있는 거지만 대부분 이 환경영향 평가 진행을 하면서 사업이 진행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면 중단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환경영향 평가서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이 사업 자체를 좀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확대가 되는 쪽으로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도가 가진 한계를 보완하는 것이 개선 방향이 될 텐데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부연 설명을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처장님, 군산 백석제 전북대병원 군산 분원 건설부지 변경이라든지 환경부 가로림만 조력된 환경영향평가 반려 사례에서도 이런 보완이 좀 시급한 그런 면이 면면이 드러났죠. 그렇습니다. 뭐 저희가 최근에 이제 그 지방환경청 부동의를 이끌어낸 곳이 이제 마이산 케이블카입니다. 마이산 케이블카는 뭐 세계 지질공원으로 지정 운동을 펼칠 정도로 자연경관이 뛰어나고 지질학적으로도 자료 가치가 굉장히 큰데요. 이 경관적인 포인트를 가로막는 이 케이블카를 한다라고 하는 이 논리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많이 다퉜는데 결국 환경영향 평가를 통해서 최종 결정이 났습니다. 이제 진안구는 여기에 따라 또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들이 이제 환경영향 평가를 통해서 저지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군산 백석제 같은 경우, 아까 부용제와 비슷한 조건인데요. 여기에도 물고사리라든지 동미나리가 대거 서식을 하고 있었고요. 그 외에 이제 경관도 상당히 뛰어나 있었고, 뭐 고려시대 때 문헌에서도 이 저수지의 존재 여부가 확인될 정도였는데 그 부분들 가지고 저희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가지고 많이 다퉜습니다. 이제 환경부청이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하고 토론회도 만들어내고 뭐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보존으로 가닥을 잡았고, 현재 이 대학병원 부지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더 쉬운 그렇죠. 도심 도심 지역으로 가까운 진행을 했고요. 이 군산 백석제는 생태환경 보전지구로 지정을 해서 생태학습장이라든지 뭐 미래유산으로 좀 남겨두자라는 논의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환경영향 평가가 적극적으로 잘 순기능만 잘 부각이 되고 잘 가동이 되면 자연환경을 지키는 데 있어서 좋은 유력한 도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가로림만 조력된 환경영향평가 반려는 어떤 사업인지요? 그럼 그 부분도 이제 저희가 현재 시화가 막혀 있고 거기에 조력발전소가 하나 있는데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제 녹색성장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재생에너지를 많이 부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막혀져 있는 방조제를 일부 터서 바닷물을 들이면서 발전도 하면 수질 개선 효과도 있고 하는데, 그냥 뭐 강화도라든지 가로림만이라든지 이런 자연 갯벌이 있는 조건들의 만지역을 막아가지고 조력 발전을 하겠다고 하니까 지역 주민들이 이제 굉장히 반발을 했고요. 여기가 이제 갯벌의 생물의 서식처이자 산란장이잖아요. 그리고 가로림만 같은 경우는 특히 물범의 서식지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환경부가 이런 멸종위기 좀 물범의 서식지인 부분들, 갯벌의 생태적 가치들, 그리고 경제적 가치, 이런 부분들을 잘 반영을 해서 결국은 부동의 처리를 좀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갯벌을 유지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조건들이 됐고요. 사실 그 가로림만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는 서해안 연안의 갯벌들의 조력 발전을 통한 개발보다는 현재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하는 그런 서해안 갯벌 전체 보존에 대한 정책 문제에 대한 부동의 처분으로도 읽히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김 변호사님, 환경영향평가를 피하려는 업체들의 행태, 타 지역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 사례를 보면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그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 환경영향평가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때문에 아무래도 될 수 있으면 환경영향평가를 피하려고 시행령상의 기준보다 약간 하회하는 사업 신청을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시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시도에 구분 없이 전국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경기도의 경우는 고용연료를 사용하는 경기도 내 발전시설 7개 중에 4개가 발전 용량이 9.9메가와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행령상에는 10메가와트가 넘으면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데요. 0.1메가와트, 우리 팔복공단하고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가면서 그 주민 의견 수렴 등이 필요했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개발을 모르고 있던, 시설의 설치를 모르고 있던 주민들이 뒤늦게 환경오염 가능성 등을 지적하고 반발하는 일이 경기도에서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그 발전 용량이 5메가와트 이상 그리고 10메가와트 미만의 경우에도 환경영향 평가를 받도록 조례를 제정을 했고요. 또 5메가와트 미만의 발전소도 지자체와 사전 협의하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이처럼 환경영향 평가를 회피하려는 사업자들의 어찌 보면 꼼수에 대항하기 위해서 강화된 조례를 개정 또는 시행하고 있는 시도가 가나다 순으로 말씀드리면 강원, 경기, 경남, 광주, 대전, 부산, 서울, 인천, 제주가 있습니다. 특히 경남 같은 경우는 10여 년 전 이상부터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최초로 조례를 개정해서 공포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박 의원님, 네. 전라북도에서도 환경 영향 평가를 강화하는 그 조례 네. 제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네. 좀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전주시 의회에서도 뭐 그런 논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아직 뭐 논의 단계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주시에서는 우리 전라북도 의회나 도가 어떤 상위 조례의 어떤 입법 과정을 거치고 이제 공포가 되면 그 공포된 조례를 가지고 우리 상위법에서 위반되지 않도록 입법할 것인지 또는 아니면 우리 전라북도 어떤 조례로도 앞서 우리가 여러 문제점을 규제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여서 우리 전주시와 의회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지금까지 법망을 피하는 환경 문제, 또 환경 영향 평가가 가지는 한계,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해왔습니다. 끝으로 오늘 못다 하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토론자들께서 마무리 발언으로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김 변호사님. 예. 이제 오늘의 주제가 주로 환경에 관련된 것이었는데요. 프랑스 법철학자 까렐 바샤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프랑스 혁명의 모토 자유, 평등, 박애를 기반으로 해서 3세대 인권론이라는 걸 주장을 했는데요. 1세대 인권은 자유와 관련해서 정치에 참여할 권리,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신을 구속받지 않을 권리, 이런 자유에 관한 권리가 있고, 거기서 좀 더 발전하면은 2세대의 권리로서 평등에 관한 권리, 노동 3권 내지 보편적 사회복지권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을 하면, 그다음에 3세대 인권 같은 경우는 이제 박애입니다. 박애. 우리가 이제 우리 사회가 지금 노동 3권 보편적 사회복지권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한 단계 더 나아가면 환경권 그리고 생명에 관한 존중 이런 것들이 더 발전을 해서 우리 사회가 발전한 3세대 인권 국가로 도약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제도가 아무리 발전하고 정비가 되어도 그것을 운용하는 것은 결국 사람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항상 계속 직면하게 되는 문제가 발전 및 개발에 대한 욕망인데요. 이 발전 및 개발에 대한 욕망에 우리가 후세대로부터 빌려 쓰는 환경,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인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공무원분들의 깊은 고민과 그리고 인허가에 있어서의 신중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 의원님. 예. 우리 김용민 변호사님 말씀대로 여러 지자체가 우리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와 우리 전라북도 의회, 또 우리 전주시와 우리 전주시 의회도 하루빨리 우리 환경 영향 평가 방법에 대한 미비한 문제점을 조례 제정을 통해서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서 하루빨리 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전주시의회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차장님. 예. 사실 이제 앞서 나왔던 얘기인데요. 폐기물 소각 시설인데 100톤이 넘지 않으면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도 받지 않습니다. 근데 하루 소각량 100톤이면 대기오염 물질이 연간 4만 kg 이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무게를 가늠하기 어려운데 이게 대기 중으로 확산하는 거라고 보면 4만 kg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바람을 따라서 최소 6kg에서 10kg까지 퍼져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환경영향 평가를 받지 않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관련 법규를 좀 더 강화를 해서 저는 10톤 이상이면 다 소각시설은 대부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들이 현재 법으로 어려우니까 저는 지자체 조례를 통해서 별도의 환경영향 평가를 받도록 해야 되고 그게 충분히 가능한데 왜 여태껏 시도하지 않았는지 조금 좀 질타를 좀 하고 싶고요. 그래서 일단 전라북도에서도 조례를 당연히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전주시에서도 조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환경영향 평가 조례의 특징은 뭐냐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거잖아요. 근데 전주 같은 경우는 대규모 주거 지역과 산단이 아주 밀접하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에서도 현재 사업장 폐기물 72톤짜리가 지금 이제 법적인 다툼을 앞두고 있고 통과될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전주시에서도 환경영향 평가 조례를 좀 만들어내는 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다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경영향 평가가 주민들의 삶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어떤 이유에서라도 생략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를 피해가기 위한 업체들의 행태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한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업체를 질타하기 앞서 자치단체 아니람도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신 시청자 여러분, 토론에 적극 임해 주신 출연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